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탈북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탈북 여성들이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특별히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터치타임즈 김효정입니다. 베트남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 13명이 지난달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탈북민 탈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소극성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이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당국이 하루 이틀 내로 이 탈북자들을 북송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걱정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신속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관리들을 굉장히 압박을 했고요. 이 가운데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던 유력한 미국의 외교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체포가 돼서 북송될 위기에 처했던 그 탈북민들 중에 여성들이 자살을 시도한 그 사진과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자료를 본 미국 정부, 미국 외교관들이 마음을 급격하게 바꾼 요인이 됐다고 하네요. 네, 베트남 억류 탈북민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1월부터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네, 한국 정부는 뭐 했나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보도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식통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북민들을 구조하는데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인터뷰를 실어서 더욱더 충격을 줬죠. 네, 외교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 자료를 낸 것이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다했다. 탈북인 관련 사항은 주재국과의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탈북민의 신변 문제 같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탈북단체들 또 북한 선교 관련된 일을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탈북민들은 지난해죠. 11월 21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입했습니다. 이틀 뒤에 라오스로 향하던 중에 1차로 체포가 된 건데요. 28일 중국으로 넘겨졌는데 그 하루 뒤인 29일 검거 당시와 똑같은 루트로 베트남으로 가다가 다시 붙잡힌 겁니다. 이날 적발된 탈북민들은 10대 어린이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이 한 2명 정도 있었고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해요. 중국 공안에 넘겨질 위기에 있고요. 중국 공안에 넘겨지면 북송은 거의 불보듯 뻔한 일이죠. 북송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탈북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탈북 여성들이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이 영상이 미국에 전달이 된 거고요. 북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3일, 즉 1차 체포 시에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에 이 내용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베트남과 우리 정부의 사이가 좋기 때문에 최소한 공관에는 데려올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려라. 특별히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일 저녁 10시경 그 탈북민 전원이 중국으로 넘겨졌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할 게 없다. 라고 발뺌하는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아야만 했습니다. 북한 선교단체 목회자들과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믿고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혹은 서방의 다른 단체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라는 식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것인데 정부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탈북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자책까지 했다고 해요.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당시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와 이야기를 잘 풀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연출했던 것은 정부가 김정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조영기 국민대 초빙 교수는 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시키고 포승줄에 결박한 채 안대를 씌우고 재갈까지 물려서 판문점으로 끌고 간 사례와 오버랩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엄연히 명시가 돼 있는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정부의 이 소극적인 탈북민 관련 정책은 이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에게 모두 충격을 줬었던 그 탈북민 모자의 아사 사건이 있었죠. 냉장고에 정말 뭐 먹을 것이 거의 없이 두 모자가 굶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북한 선언 북송 사건까지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탈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보다 차라리 민간단체를 더 신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가족이나 친지의 탈북을 권유할 때 차라리 남한이 아닌 제3국을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하네요. 북한의 정통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북한 주민 상당수가 이 김정은 정권의 환멸을 느끼고 이미 상당수가 등을 돌린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가 되면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선물로 주실 텐데요. 그때가 되면 지금 이 김정은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한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될 겁니다. 탈북민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고요. 또 남한으로 오고자 하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은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역시나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우리도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